고질적 눈질환 치료 제가 쓴 책에 이제 비문증에 관계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비문증은 눈 안에 이제 날카리 같은 게 날아다니거나 뭐 점 같은 게 눈동자를 따라서 움직이거나 또 까만 점들 또는 이제 실선 모양 이런 것들이 눈 안에 유리체에 이제 떠다니는 현상들이 망막의 이제 비문증으로 보여지는 현상이고요. 생리적인 비문증과 이제 병리적인 비문증으로 나눠서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생리적인 비문증은 자연 노화 현상으로 유리체가 이제 젤리 모양의 이제 아주 투명한 유리 모양의 이제 투명한 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98%가 이제 물 성분으로 이제 투명하게 우리가 각막에서 들어온 빛을 유리체를 통해서 망막에 초점이 상을 맺히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유리체액의 역할은 망막의 영양 공급 또 이제 그 눈 내부에 영양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유리체가 이제 40대 이후에 노안이 오면서 이제 액화돼가는 현상 그러니까 이제 젤리 모양의 형태가 점점 물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현상 액화라는 것은 젤리 모양이 물처럼 변해가는 현상을 액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액화가 이루어지는 부위가 망막과 붙어있는 후유리체 부위, 유리체의 뒤쪽 망막과 붙어있는 부위가 액화, 물처럼 이렇게 변화가 되면 벽지가 떨어지듯이 서서히 그쪽 부위에 이제 물 성분으로 변해가는데 이것이 잡아 당기면서 이제 벽지가 이제 잡아 당기려고 그럴 때 이제 벽지를 망막으로 이렇게 비유하면 벽지가 이제 떨어져 나올 때 잘 떨어지는 부위가 있고 잘 안 떨어져서 찢어지면서 떨어지는 부위가 있는데 찢어지는 것을 망막 박리 또는 또 찢어지는 것을 열공 그리고 벽지 뛸 때 찢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망막이 찢어져서 망막에 열공이 생기거나 구멍이 생기면 떨어지는 것을 천공이라고 망막 천공 구멍이 떨어져 또 이제 박리가 되면서 이제 망막에 물이 차면서 액화가 되니까 부드럽게 벽지가 떨어지면 다행인데 그것이 찢어지고 구멍 나고 또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망막 박리나 열공 첨공된 부유물들이 눈의 유리체에 떠다니면서 병리적으로 이제 또 출혈도 돼서 망막 출혈된 이물들이 눈의 유리체에 떠다녀서 비문증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문증의 색깔은 이제 검정색, 회색, 이제 빨간색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검정색으로 인한 경우는 검은 게 떠다녀요 막 이런 경우는 노화로 인한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런 경우는 비문증에 떠다니는 것이 많지 않고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고 또 이제 떠다니는 개수가 조금이고 그런데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담음이라고 해서 이제 순환이 안 되는 노폐물들이 엉겨서 우리가 이제 유리체액은 투명한 이런 그 젤 모양의 액체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잡아주는 망처럼 그 거미망처럼 잡아주는 콜라겐이라는 것과 히아루론산이라는 것이 유리체를 이렇게 망처럼 싸서 그것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이 물처럼 녹아 들어가면서 이런 섬유질의 액체가 같이 이렇게 녹아져 떨어져 나오면서 거의 뿌옇게 되는 응고된 덩어리가 크면 회색으로 많이 보이고 우리가 이제 검정색 계열은 항상 신화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 노쇠된다. 그럴 때 내가 무리하고 피곤할 때 이제 보이는 색깔은 검정색의 검은 점들이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회색으로 많이 덩어리가 되게 되면 아까 콜라겐, 섬유질 성분들이 엉겨서 다닐 때는 약간 회색, 좀 큰 덩어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출혈로 인한 경우는 당연히 피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덩어리가 확 퍼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또 굉장히 심한 양이 망막에서 방해되거나 또 유리체 자체가 이제 출혈되면서 피가 이제 나는 경우는 빨간색의 것이 더 확 왔다 갔다 그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비문증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틀리게 되죠. 신호하게 되면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약,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약을 쓰게 되는데, 비문증의 원인이 신장, 간신호, 간장과 신장 기능에 의한 노안성. 40대 이후에는 이제 노안이 이루어지고, 노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퇴행성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수정체 노안이 이루어지면 그게 우리가 이제 노화가 이루어지면 노안이 되고, 거기서 더 발전하면 이제 수정체 단백질이 이제 변형돼가는 백내장으로 발전하고, 유리체의 노화가 이루어지면 투명한 젤리 모양의, 유리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안에 영양 공급과 식진 대사를 위해서 공급하는데,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산소와 신진대사 역할, 산소 공급도 하고 영양도 공급하고, 그 안에 있는 노폐물들 이런 것들을 대사작용에 갖게 돼서 젤 모양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액화돼가는, 물처럼 이제 변해가는 현상. 그래서 80대가 되면 전부 유리체가 젤리 모양이 전부 물로 변한다 합니다. 그래서 80대가 되면 유리체가 물 성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비문증이라는 게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의 저하로 인하면 보수영신탕, 신장을 보호하면서 영신탕, 보수영신탕 가감하고, 기와 혈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함께 있으면 보기양혈탕. 그러니까 비문증 증상이 있으면서 이제 기와 혈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기양혈탕 가감하고, 아까 얘기한 담음. 그러니까 이제 검정색 계열이면 보신지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색 덩어리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 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래 뱉으면 엉겨서 나오잖아요. 기관지염이 있거나 이런 감기 걸렸을 때 가래 뱉으면 엉기듯이, 그런 엉긴 덩어리들이 있으면 온담탕 또는 황사육분자탕, 담을 없애주는 약 위주로 쓰고, 그 다음에 비문증이 아까 노화로 인한 거, 출혈로 인한 거, 망막 박류로 인한 거, 또는 포도막염이나 이런 염증으로 인한 거. 그래서 염증으로 인해서 포도막염이 홍채, 모양채, 그 다음에 맥락막은 망막 뒤에 있는 망막에 이제 혈액 공급을 해줘서 망막이 재기능을 하게 해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몸의 혈관 가운데서 가장 많은 혈관이 있는 부위가 신장이고, 신장은 이제 신사부체라고 그래서 이제 내 몸에 이제 그 독소들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혈관이 있는 부위가 신장. 두 번째로 혈관이 많은 부위가 망막인데, 망막에 이제 혈액 순환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순환시켜주는 부위가 아까 얘기한 맥락막, 그 망막 뒤쪽에 있는 부위. 그래서 이제 포도막염은 홍채, 모양채, 맥락막 부위에 포도 껍질이 사듯이 그 안을 보호하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후반부에 이제 포도막염도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누는데, 후반부 포도막염이 있는 경우 황반의 부종과 함께 황반이 부어오르고, 또 그 안에 염증성 부유물이 떠다니는 것이 비문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안으로 인한 거, 출혈, 박리, 염증 인한 거, 또는 담적이나 그런 찌꺼기. 아까 섬유질 이런 것들이 콜라겐이나 히브로산 같은 그 유리체를 잡아주는 그물망의 이런 섬유질들이 액화가 되면서 그게 같이 녹아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좀 더 큰 회색 덩어리들이 떠다니겠죠. 그런 경우는 담을 없애주는 약을 쓰고요. 당연히 출혈성이면 지혈시켜주고 이제 활혈시켜주고, 또 출혈된 피를 내보내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을 치료하는 약과 이제 그 유리체 액이니까 액도 이제 수독을 배출하는 약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비문증 치료의 핵심은, 한방 치료의 핵심은 노안이 오게 되면 먼저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약을 이제 쓰게 되고요. 이제 보수영신탕, 또 육미지황탕 가감, 신장 보호하는 약제. 그다음에 담이 있게 되면 평상시에도 담이 많은 체질은 담을 없애주는 약을 쓰고요. 출혈로 인한 경우는 출혈을 없애면서 피가 다시 옮기지 않게 그렇게 하게 쓰고,
가장 많은 원인은 이 수독을 없애주는 것. 수독을 없애주는 장기가 콩팥이라고 그랬죠. 그 콩팥 기능을 약해지면 자꾸 이제 눈에 정수기 기능이 떨어지면서 눈이 뿌연 것도 생기게 되니까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오룡산지제, 그러니까 수독을 없애주는 수분 배출을 잘 시켜주고 신장 기능의 기능을 좋게 하는 오룡산 계통약을 써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비문증은 이제 그 자연스러운 하나의 노화 현상으로 이제 우리가 눈에 노안이 오듯이 유리체에 퇴행성 변화로 오는데 치료를 하지 않거나 또 이제 아까 얘기한 병리적 비문증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망막 손상이 오게 되면 시신경 시력 장애 이런 것까지도 같이 올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 비문증이 검정색으로 떠다니는지 회색으로 떠다니는지 빨간색으로 떠다니는지 갑작스럽게 확 비문증이 커졌는지 아니면 조그마한 비문증이 계속 반복적으로 더 많이 생기지는 않고 조그마한 비문증이 계속 반복되는지, 만약에 조그마한 비문증이 계속 반복되면 좀 푹 쉬고 우리가 이제 검정색 계열, 신장기능을 좋은 음식들이 검정색 계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계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산을 위해 쓰는 미역 다시마. 특히 다시마를 환으로 먹거나 다시마를 끓여서 먹으면 비문증에 도움이 되고요. 과일로는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약간 이렇게 그 비문증에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시마는 이제 몸에 열이 있고 이제 그 열담이라고 그래요. 한담. 우리가 이제 담도 끈적끈거리는 담이 있고 이제 그 열이 있는 담이 있고 차가운 담이 있고, 담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차가운 성질의 담, 뜨거운 성질의 담, 또 오래된 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이 있으면서 담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열이 많은 체질이 있는 다시마를 끓여 먹고, 열이 없고 몸이 찬 체질, 그러면서 잘 붓고 손발이 시리고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양파를 데린 물이나 양파를 포도주에 담가서 혈액순환이 좀 잘 되게 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따뜻한 성질, 그러니까 몸이 찬 사람들은 양파, 몸에 열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마, 그 다음에 과일로는 파인애플, 이런 것들을 드시면 비문증 없애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